네, 이 시간에는 중3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근, 중3. 근데 제곱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어때요? 제곱이라는 건 뭡니까? 두 번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 이게 제곱이라고 해요. 이게 제곱은 얼마예요?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6의 제곱은 얼마예요? 6, 6은 36. 이게 끝이 없죠. 네. 이렇게 자연수를 두 번 곱해서 얻어지 이런 수들을 이제 제곱수라고 합니다. 제곱이란 말은 두 번 곱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럼 오늘 배울 이제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곱이란 말에다가 근자가 붙었죠. 근. 그렇죠? 그러면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근자를 붙이면요. 이 근자가 이렇게 돼요. 나무 목자에다가 이게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뿌리 근. 뿌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건축가가 됐는데 이렇게 고객한테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넓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만들 때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넓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만들어 달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변의 길이를 측량해가지고 정원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정사각형은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한 변의 길이가 x면 세로도 x가 되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x 곱하기 x는 4가 돼요. x제곱은 4다. 그러면 x는 얼마야겠냐? 여러분 쉽게 2라는 거 알 수 있죠. 2 곱하기 2는 4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겠구나.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이런 조건이 없이 x제곱은 4다라고 하면 2 곱하기 2도 4지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뭐가 돼요?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그 x값은 2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2라는 수는 4의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 뭐냐면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 수. 그걸 4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4의 제곱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한다? 4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4의 제곱근. 4의 뿌리는 뭐냐면요. 뿌리 근자. 4의 제곱근은 무슨 뜻이에요? x를 구해야 되는데 x제곱에서 a가 되는데 그 a가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4. 4가 되는데 그때 x값 뭐가 된다?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답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도 4의 제곱근이고 어때요? 마이너스 2도 4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제곱근이란 4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의 뿌리. 그러니까 제곱근이니까 뭘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 세제곱근도 있어요. 세 번 곱해서 그 수가 되는 거는 세제곱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4의 제곱근은 이번에 4의 제곱근은 2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2는 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해요. 자, 4의 제곱근 그러면 4의 뿌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4의 뿌리 두 번 곱한 뿌리 그 말이죠. 즉 이것은 x제곱에서 4가 되는 수. 그러면 x는 어때요? x값은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죠. x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이 2를 뭐라고 하냐면 4의 제곱근인데 양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4의 양의 제곱근이래요. 양의 제곱근. 그러면 마이너스 2는 4의 제곱근이죠. 근데 음수인 거죠. 그러니까 4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이해할 때는 좀 쉽게 되는데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서 그 뜻을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의 제곱근을 말하면 어때요? 4의 뿌리는 뭐라고 말하는데 답을? x는
마이너스 2 두 개 말하면 되겠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럼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또 25 제곱근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25의 뿌리는 플러스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겠죠?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죠? 25의 제곱근이랑 x 제곱에서 25가 되는 그 x를 구하는 거예요. x. x니까 그런데 0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0의 제곱근. 0의 제곱근은 어때요? x 제곱에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때 x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0뿐이다. 하나뿐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의 제곱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5의 제곱근. x 제곱에서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돼요. 마이너스 5.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뭐가 돼요?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x 제곱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실제 존재하는 수에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 근데 아까 우리 4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4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두 개 있었죠. 항상에 x 제곱은 4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일 때는 두 개, 음수일 때는 없다, 0일 때는 0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말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말로. 그러면 한번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4번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에서 a가 된다 그러면 그 a 값은이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를 그 x를 뭐라 그래요? a의 뭐라고 부른다?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 말이에요. a가. 근데 이 a 값은 아까 음수가 되면은 해가 없잖아요. 근이 없잖아요. 제곱근이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x제곱에서 a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a 값이 0보다 큰 수이거나 0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a 값이 이렇게 0보다 클 때하고 0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x가 제곱근인 거죠. 제곱근은 a의 제곱근, 누구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그래서 5번 어때요? 이제 이걸 제곱근의 개수를 정리를 하면은 제곱근의 개수 정리하면 첫 번째 뭐예요?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몇 개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같은 거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 있고 두 번째 0의 제곱근은 0 한 개죠. 한 개. 0의 제곱근은 0 한 개. 그럼 세 번째 음수의 제곱근은 어쩐다? 없다. 없다 보면은 0개라는 말이죠. 0개. 없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요렇게 이제 제곱근을 막 표현을 했는데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아까 이건 넓이가 4가 됐잖아요. 4인 정사각형인데 요거를 그 각 편의 중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운데 중점을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사각형 만들어보세요. 그럼 이 사각형은 뭔 사각형이 될까요? 선생님 질문할 때는 항상 딱 대답을 해야 돼요. 정지를 하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건 뭔 사각형이 될까요? 네, 정사각형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넓이가.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 아까 여기 길이가 지금 2였잖아요. x값이 이렇게. 그럼 이거 한 칸 넓이가 1이고 전체 넓이가 4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가 된다? 네, 빨간색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생각이 됐어요? 얼마예요? 2가 되죠. 2. 그때 이 한 변의 길이 여기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x라고 해봅시다. x. 실제로 이런 길이 존재하네. 그죠? 그럼 여기서 식을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죠? 우리는 x 제곱은 얼마다? 이쪽에 와서 x 제곱은 2라고 할 수 있죠. 저 x값 찾아야 되는데 x값 얼마일까요? 여러분 계산해 정지하고 저 x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를 두 번 곱하면 2가 될까? 이렇게 실제 존재하긴 존재하잖아요. 길이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 길이가 봐봐. 존재해. 이 길이는 얼마일까 도대체? 얼마일까? 이거 정지하고 한번 정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얼마일까 이게 값이? 이게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돼버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곱하기 x를 해서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1하고 2, 4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이 곱할 수는 1보다는 커야 되겠죠. 2보다는 어쩌고? 작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5 곱하기 1.5를 하겠죠. 곱해보면 얼마 나와요? 2.25가 나와요. 우리 2가 돼야 되니까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1.5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4 곱하기 1.4를 해봐요. 1.96 이런 식으로. 그러면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아야 되네? 2가 되려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또?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렇죠. 소수 이제 둘째 자리까지 보는 거죠. 1.4하고 이제 어때요? 둘째 자리 얼마로 할까? 1.4하고 얼마로 할까? 1.42 곱하기 1.41을 하면 2를 넘어요. 그러면 1.41 안 되고 1.41, 1.41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보는 오늘 거죠. 영어 따면 안 돼요? 계속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여기 x값이 1.414 하고 이 아래가 계속 어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x값을 이렇게 소수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순환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점을 나타내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때요? 표현법이 필요한 거죠. 표현법이. x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이 x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x가 이렇게 존재하긴 해. 여기 제곱해가지고 어때요? x 제곱에서 넓이가 2가 되는 그 x 값이 이거예요. 이 x 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x 값은 소수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1.414 끝이 없어. 이렇게 어떻게 소수를 쓸 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돼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면 저 x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414 딩딩딩딩 딩디딩딩 곱하기 1.414 딩디딩딩 이 곱해주면 이게 2가 되는 수 존재하긴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414 딩디딩딩딩 곱하기 마이너스 1.414 딩디딩딩딩 이렇게 곱해도 2가 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의 제곱근 이게 음의 제곱근일 텐데 이게 너무 이제 표현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소수로 우리가 다 맨날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그쵸?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표현법을 생각했죠. 뭐냐면 이렇게 이 수가 지금 양의 제곱근 이게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4의 양의 제곱근 이걸 기호로 그냥 아까 근 있죠. 근이 뿌리 근자라고 했죠 선생님이. 뿌리 근이 한자로. 근데 뿌리를 영어로 루트라고 하거든요. 루트 뿌리가. 그래서 여기 R자를 따가지고 와가지고요. 기호를 하나 만든 거. 뿌리다라는 R자 이렇게 R자. 여기 아래에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R자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뿌리를 나타내는 기호다 그래서 근호 그래요. 근호. 그럼 뭐냐면 4의 양의 제곱근 그러면 그냥 4의 제곱근 4에다가 근호를 씌워. 여기 이 루트 4 이렇게. 그러면은 4의 음의 제곱근은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요렇게. 어때요? 너무 편하죠? 이게 4의 양의 제곱근이란 말이에요. 4의 양의 제곱근 이건 2죠.
요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이 기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새로운 기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만들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